조회수가 오르고 팔로워가 높으면 수익의 전환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 진영과 이 타겟 세팅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럼 본인의 타겟은 누군가? 저는 2, 3, 4, 5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타겟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세팅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타겟을 세팅하는 거 하면은 저는 여성이고 20대에서 40대 정도 여성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명확하게 잡았지. 10대부터 60대 남녀노소라고 세팅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근데 타겟이 20대, 40대 했어.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욕구라고 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는 20대의 욕구와 운동을 하는 30대의 욕구와 운동하는 40대의 욕구는 같을까요? 다르죠. 어떻게 다른데요? 제 회원님들 데이터베이스로 보면은 20대 친구들은 그 당시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거나 혹은 누구나 아는 그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고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그 라인에 조금 있고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슬슬 체력 때문에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육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관절이 아파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타겟에 따라서 욕구가 다른데 그러면은 방금 20대부터 60대까지 저는 제공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아까 보면은 미용 목적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 이쪽이었잖아요. 그럼 이 욕구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 욕구들이 다른데 똑같은 대안을 줄 거예요. 다르죠. 미용을 원하는 사람한테 대안을 본인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A라고 치면 이 30대와 이 40대 여성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A라는 대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다 다른 대안을 줘야 되는데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을 줬었을 때 그럼 또 중구난방이 되잖아. 미용 목적으로 갑자기 운동 열렸다가 체형 교정, 케어 뭐 이쪽으로 하는 거 그럼 체력 또 이렇게 해서 나뉘어. 그럼 또 타겟이 또 분산이 되죠. 네.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주 타겟 이거를 요새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구체화된 타겟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30대 남성이라고 만약에 타겟을 해버리면 저로 그냥 딱 김인기라는 사람으로 그냥 아예 세팅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30대 초반이고 사무직이고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평소에 척추 길이끈이 계속 아프다고 하고 편평인기. 편평 등이고 거북목도 있고 라운드 숄더고 스웨이백을 체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쳐요. 그럼 이 사람 딱 한 명이라고 치고 그 사람을 위한 솔루션들이 대안이죠. 대안들을 막 이제 영상으로 올려. 그러면 이 관련된 타겟들은 다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타겟부터 먼저 잡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높은 서비스에 대한 주 타겟. 근데 이 사람한테도 주 욕구가 있을 거고 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대 남성이라도 골격근량 증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통증 개선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에 따라서 타겟이 구체화되어도 욕구가 또 비중으로 또 나뉜다는 거지. 그래서 주 타겟과 주 욕구를 비중을 다 나눠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먼저 비중이 넓은 것부터 먼저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 타겟, 주 욕구, 주 타겟, 부 욕구, 그 다음에 부 타겟의 주 욕구, 부타겟의 부욕구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은 사실상 컨텐츠는 계속해서 나오고 전문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부타겟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왜냐면 주타겟의 주욕구와 부욕구만 계속해서 해도 대안은 정말 많잖아요. 이 타겟에 따라서 필라테스는 또 체형도 다르고 보상작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럼 이 사람만 계속 이제 막 솔루션을 줬어. A부터 Z까지 다 줘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 티어 선생님은 이 편평등 하나만큼은 진짜 전문가다. 모든 케이스를 다 솔루션을 해가지고 다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버렸네. 그럼 하나의 상징제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나서 확장을 하는 거는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부타겟도 비포 애프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보여준다고 하면은 필라테스 강사라는 거에서 어쨌든 전문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로 개념을 잡을게요. 우선순위로 이거부터 잡되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거를 캐릭터를 잡아 나가면서 인스타그램에 그냥 오지. 업로드 주기가 뜨문뜨문한 사람보다는 꾸준히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고 좋아요나 공감, 공유하기, 저장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의 도달률을 더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 오늘은 주 타겟에 대한 컨텐츠가 없는데 부타겟에는 컨텐츠 있어. 그럼 일단은 이렇게 올리는 걸로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비싸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치 더하기가 뭐죠? 가치 더하기. 가치 더하기. 오늘 좀 많이 킹받게 하는 포인트들이 많네요. 웃으면 뭐 복이 와요.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치 더하기는 제가 이해한 걸로는 하나의 가치가 만약에 진짜 실가치가 1이어도 내가 그것에 대한 장점이나 이거를 사용했을 때 내가 느꼈던 좋은 점들을 계속 어필을 하면 남들에게는 2, 3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치 더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가치 더하기와 사기 더하기를 이제 혼동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가치 더하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화이트라는 색상을 얘기를 할 때 우유니 화이트 얘기를 하던지 그냥 실버를 메탈 실버, 그레이 실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이 색상에 대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든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이제 가치가 더해진 거. 10만 원짜리에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조금 더해지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가치 더하기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센터 매출 마케팅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커머스에서 이제 8년, 9년 동안 교육업을 해왔단 말이죠. 제 스승님과 함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이제 6개월이지만 원래 이커머스 업계에서 8년 동안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신뢰도나 성과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교육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고 하는 거랑 또 피트니스에서 6개월 차입니다.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 두 서비스가 가격이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자는 가치 더하기가 된 거고 후자는 가치가 더하기가 안 된 날 것이란 근데 사기 더하기 영역 이런 거죠. 저만 믿으면 10만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건 사기 더하기가 아닌 것 같고 저만 믿으면 100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 그것보다도 요새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매출 인증. 매출 인증이나 성과 인증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매달 그렇게 인증을 합니까? 아니면은 딱 자기 전성기 때 딱 얘기를 하고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하냐? 제일 잘 나온 탑만 찍죠. 탑만 해놓고 자기는 억대 매출의 신화 뭐 맨날 그런 식으로 이제 PR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커머스에서 왔으면 하루 정산이 2,400만 원일 때도 있었어요. 하루 정산에. 그러면은 하루 매출이 뭐 한 2,400 정도인 건데 그러면 30일로 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쇼핑몰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 쿠팡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사실상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럼 단순 계산을 하면은 막 7억 2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2,400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500만 원 매출이 나올 때도 있고 100만 원 나올 때도 있는 건데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일반화를 해버려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매일, 매월 이렇게 저는 찍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사기 더하기라는 거죠. 이거를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는데 본인의 역대급을 하나를 딱 가지고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건 사기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비즈니스 업계니까 의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랑 공부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없다. 뭐 검증을 했다. 물론 MOU를 맺거나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론을 몇 개를 가지고 논문을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적인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기 더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 가치 더하기와 사기 더하기를 혼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치 더하기도 아무래도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치를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사기 더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 특히 피트니스 업계는 제일 잘 나왔던 매출 혹은 뭐 매출 1등 이런 거가 한 번 나왔을 때 그걸로 계속 이렇게 띄우는 경우도 있어서 역대 이렇게 찍었던 사람입니다라는 거로 어필하는 건 상관없는데 매월 저는 그렇게 해요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저는 계속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게 저는 사기 더하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뭐 장난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것들이 가치 더하기와 사기 더하기의 이제 차별성인데 그래서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메타인지에서 잘하는 거 부분을 모두 가치 더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대1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1대1 PT 회원님들한테 그 회원님의 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웨이트든 필라테스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가치가 좀 더해진 게 아닐까. 그냥 1대1에 잘 맞춰줍니다. 운동을 잘 시켜줘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 1대1 회원님한테 그 운동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전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격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메타인지 한 거에서 잘하는 거에서 모두 다 한번 가치 더하기를 해봐라. 이건 미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주 타겟과 부 타겟 그리고 주욕과 부욕구를 쫙 리스트업을 해봐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멋집니다. 그러면은 요번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